안녕하세요. 건강동의백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내과에서 22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민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온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73세 김영자 할머니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오셨더군요. 선생님, 어머님이 사흘째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세요. 계속 긁어대시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라고 며느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응급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고 즉시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가려워서 병원에 오는 게 맞나 싶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려움증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22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의미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최근 들어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날씨 때문에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가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68세 이동수 할아버지가 아들분과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몇 달째 손바닥하고 발바닥을 너무 가려워하세요. 밤에는 찬물에 손발을 담그고 계시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자세히 검사해 보니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만성 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지만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아직 건강동의백서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움증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덜미와 어깨 부위의 가려움증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게 내원하신 61세 최순희 여사님이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분은 3개월 넘게 목덜미 부위가 너무 가려워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목걸이 때문인가 해서 끼지도 않았고 비누도 바꿔보고 샴푸도 바꿔봤는데 계속 가려워요. 밤에는 더 심해져서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돼요.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세히 문진해 보니 최근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불면증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목덜미와 어깨 부위의 가려움증은 바로 이런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피부의 유분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서 특히 목덜미와 어깨 부위의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덜미 부위는 머리카락과 옷깃이 자주 닿는 곳이라서 습기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더해지면 정말 가려움증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근육 긴장은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국 피부가 더욱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여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목과 어깨 마사지를 병행한 결과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몸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가려움증이 생기면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면 몸도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목덜미와 어깨 부위의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목과 어깨 마사지를 통해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듬이 함께 나타난다면 로즈마리나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샴푸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천연 성분들은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서 두피와 목덜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서 목덜미 부위를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부위입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인데요.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몸의 순환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제게 내원하신 59세 박 기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하신 베테랑 기사님이셨어요. 선생님, 발목 부근이 너무 가려워서 운전 중에도 자꾸 긁게 돼요. 손님들 앞에서 다리를 긁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밤에는 더 심해져서 잠도 못 자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병 초기 단계였고 더불어 하지정맥 순환 장애도 함께 진단되었거든요. 선생님, 설마 발목이 가려운 게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고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종아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은 우리 몸의 순환계 위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정맥 부전증입니다. 이 병은 다리의 정맥들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 능력을 잃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리 근육의 수축과 정맥 안의 판막들이 협력해서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보내는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고이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들이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게 돼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피부층에 축적되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기사님도 30년 넘게 운전석에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 순환이 나빠진 거였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병이 동반되었을 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액에는 과도한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마치 유리 조각처럼 작용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말초 혈관인 다리 쪽 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죠.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단순히 가려움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돼요. 더 무서운 것은 신경까지 손상되어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이 나타나요. 박 기사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발이 가렵다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하지정맥류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아리나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목마름, 비정상적인 식욕 증가, 원인 모를 피로감,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는 증상 등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들입니다. 종아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각각 15분 이상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쿠션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스타킹은 발목 부분이 가장 압박이 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박이 약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걷기나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은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하지정맥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 기사님도 지금은 당뇨병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입니다. 이 부위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특히 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67세 김분희 할머니셨습니다. 이분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가려워서 미치겠다며 응급실로 오셨어요.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전혀 잠을 잘 수 없었고 손바닥을 벽에 비비거나 찬물에 담그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이상해요. 계속 손바닥을 긁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걱정하며 함께 오셨죠. 응급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급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즉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손이 가려운 게 간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면 진작 병원에 왔을 텐데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을 걸러내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독소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혈액 속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축적된 독소들 중에는 담즙산, 히스타민, 그리고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특히 신경이 집중된 손바닥과 발바닥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간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다른 종류의 가려움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들은 마치 피부 안에서 불개미가 물어뜯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가려움증은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간의 해독 기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할머니도 낮에는 그래도 조금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정말 미치겠어요 라고 하셨죠.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것, 대변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연해지는 것 등이 그거예요. 특히 무서운 것은 간성 뇌증이라는 상태인데요. 간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뇌에까지 독성 물질이 도달하게 되어서 낮에 비정상적인 졸음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과 함께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이것은 의료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효소 수치, 빌리루빈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을 통해 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다행히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자가 재생이 가능한 장기예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즉시 끊어내는 거예요.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섭취도 모두 간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신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입니다. 온몸이 다 가려운 상태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전신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신부전입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2세 정영식 할아버지셨어요. 이분은 약 4달간 온몸이 가려워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온몸이 다 가려워요. 등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보호자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 3기로 진단되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현재는 투석 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가려워서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신장이 나빠진 걸 몰랐네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해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노폐물들이 몸속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특히 요독소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피부에 축적되면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일으켜요. 신부전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주로 등과 팔에서 시작해서 점차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려움증은 밤에 더욱 심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죠. 신부전의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 지속적인 구역질, 다리와 발목의 부종,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붓는 증상, 그리고 소변량의 감소 등이 그거예요. 만약 이런 증상들과 함께 전신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등의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전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심각한 원인은 간담독의 질환이에요.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담석 등으로 인해 담관이 막히면 담즙산이 혈액에 축적되어 전신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이 연한 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일부 혈액암도 전신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 질환에서는 비정상적인 혈액 세포들이 독성 물질을 방출해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밤에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쉽게 멍이 드는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전신 가려움증이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음식 알레르기, 환경 알레르기, 철분 결핍성 빈혈, 기생충 감염, 심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신 가려움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세제, 화장품, 비누 또는 먹어본 음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며칠간 경과를 지켜보세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것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나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아요.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 대신 무향, 무색소 제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들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옷은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고 새로 산 옷은 반드시 세탁 후에 입어야 해요. 세탁할 때는 섬유유연제 사용을 피하고 헹굼을 충분히 해서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음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과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대신 오메가3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항염 효과가 있는 녹차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예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22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응급 상황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열이 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변했거나 황달 증상이 나타나거나 숨이 차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잠을 잘 수 없거나 온몸을 긁어서 상처가 날 정도라면 이것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의 일을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필요에 따라 영상 검사 등을 통해 가려움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기능, 혈액 세포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경험한 또 다른 사례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몇 달간 계속되는 전신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증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고 온몸을 긁어서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현재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의미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가려움증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 등을 기록해 두시면 의사가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음식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고, 밤에만 심해진다면 호르몬 변화나 내장 기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려워도 손톱으로 긁는 것은 피해야 해요. 손톱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상처가 나면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뜨거운 물은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도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아요. 환경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안이 너무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의류 선택도 중요해요. 합성 섬유나 양모 같은 소재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면이나 실크 같은 부드러운 천연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옷은 너무 꽉 끼지 않게 여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하고 새 옷은 반드시 세탁 후에 입어야 해요. 화장품이나 세제를 바꿀 때도 주의해야 해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습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목욕이나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아요. 이때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보습제는 향이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만약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력도 중요한 정보예요.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당뇨병, 간 질환, 신장 질환 등의 병력이 있다면 의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유전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일부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 진통제,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해요. 5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기본 혈액 검사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등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기본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건강한 삶의 열쇠예요. 건강동의백서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특히 가족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